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3월 9일이고요. 마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면은, 이제 전일 어제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돼서 오늘 좀 우려가 많이 컸던 그런 날이었는데, 장 초반부터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어요. 장중에는 거의 2.2%까지, 코스피는 2.2%, 코스닥은 3%까지, 2.99%까지 하락을 했다가, 자, 이제 후반에 점심시간 이후로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동안 나스닥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도 국내 장은 반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좀 반등하는 거는 어찌 보면 좀 비슷하게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은 요 3000포인트 밑으로 이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고, 코스닥은 900포인트가 깨졌는데, 빠르게 우선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FOMC에서 좀 금리 동결 내용이나 아니면 좀 동반해서 같이 이제 경기 부양책이 이제 상원에서 통과를 했죠, 어저께. 좀 좋은 내용이 나와야 좀 떠나간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좀 들어올 텐데, 오늘 코스피는 기관하고 금융투자에서 많이 매수를 했죠. 거의 3천억 정도씩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외인이 매수를 했는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면 기관이나 외인들은 운영하는 자금이 뭐 몇천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하루 이틀 뭐 단기간에 정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향후에 좀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좀 예측이 나오면, 혹은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 미리미리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만에 다 매도를 하면은 하한가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리 좀 파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8일에 좀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다시 좀 매수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그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외인들이 좀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상승장이 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강한 테마주에 좀 편승을 해서 반복해서 수익을 내면서 좀 버텨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을 좀 보면은 우선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후보에 관련된 주가 또 상승을 많이 했어요. 오늘까지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10,000원 초반대를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인데,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좀 아이크래프트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블로그에서도 언급을 한 2, 3일 전부터 계속 했는데, 좀 평소랑 다른 움직임이 계속 나왔고, 거래량이 계속 동반이 됐고,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좀 마감을 했고요. 또 관련된 종목으로는 태양금속, 이것도 블로그에서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후발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세게 나왔어요. 장중에 25%까지 상승이 나왔고, 어제 새로 뉴페이스, 사실 월요일 금요일 이때부터도 좀 반응이 나오긴 했는데, 오늘 이제 새롭게 후발주로 강력하게 올라왔고요. 그 원풍하고 기신전기, 다 이거 파평윤씨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세상에 성이 같다고 파평윤씨라고 해서 상승이 나온다는 게 참 재밌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원익큐브에서도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여기서 그 신규 감사를 좀 선임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윤석열 관련된 한기수 선배인가 한학년 선배인가 그런 내용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 원익큐브도 새로 나온 그런 후발주고, 그 에너토크 많이 올랐죠. 성보화학 장중에 엄청 많이 상승을 했었죠.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한일화학까지 해서 새롭게 등장한 윤석열 후발주입니다. 계속 나와요. 그리고 원래 좀 강했던 종목들이 오히려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서현이와 덕성. 물론 이제 먼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횡보를 하는 건데, 후발주들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그래도 아직 좀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익큐브, 기신전기, 에너토크,
성보화학, 한일화학까지, 원풍까지 이렇게 이제 뉴페이스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관련된 종목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에이텍, TN 장중에 거의 25%까지 이제 분봉 보면 오전에 되게 강했거든요. 오전에 강해 치고 올라가다가 밀렸고, 에이텍도 마찬가지고요. 원래부터 강했던 종목, 오리엔트 전공 마찬가지고, 뭐 형제 엘리트 비슷해요. 신라 SG 비슷하죠. 그리고 성안 이렇게 또 몇 개 더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등락폭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인데, 이런 거 잘못 달려 들어가서 하한가 맞고 막 하한가 2번 연속 맞으면 그냥 멘탈이 바사작 뽀개집니다. 그래서 재무 엉망이고요. 대주주가 좀 횡령했다는 그런 이슈도 있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 대주주가 이제 장내 매도, 보유 지분을 이제 매도했다는 내용도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올라갈 것 같아도 절대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안전하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 하한가까지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에 좀 괜찮았다가 오후에 밀렸지만 아직 이제 후발주에 좀 기회가 있을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카스텔 바작, 또 이제 뭐 테마주로 한동안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었죠.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신라 SG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올랐던 거, 이것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면은 단기 매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동신건설 유명한 종목이죠. 말도 안 되게 점상으로 달렸던 종목인데, 얘도 글쎄요, 지금 정도면 좀 빠지더라도 분할 매수를 감수를 해서 한 번쯤 이제 슈팅 나오는 거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난 그 23일날 장중에 18%까지 상승을 했었고 밀렸는데, 얘도 아직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형지 INC 많이 안 올랐지만 마찬가지고, 프리엠스 마찬가지, 코맥스 못 올랐죠. TPC 글로벌 이렇게까지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돌아가면서 후발주가 오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또 다시 올랐죠. 엄청나게는 아니네요. 한 10% 오른 거냐? 5천만 원대에서 6천만 원 이제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비덴트가 오늘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빗썸 그 인수 관련돼서 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얘도 계속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비덴트랑 저기 뭐야, 위지트죠. 위지트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나머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지금 무서운 구간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저라면은 매수를 못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소중한 자금을 이렇게 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개별주도 좀 보면은 뭐 하나하나 좀 이슈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오플로우 일회용 인슐린 펌프 뭐 출시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지니틱스도 그 체열하지 않는 무체열 혈당 측정 뭐 기술을 스마트워치에 적용시킨다는 내용으로 좀 상한가를 갔고요. 백광산업 많이 올랐다 밀렸는데, 삼성전자랑 같이 그 염화수소 국산화 협업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JVM은 무상증자, 같은 무상증자라도 이렇게 못 오르는 게 있어요. 그죠? 신대양재지는 자사주를 좀 매입한다는 내용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요. 9일재지가 좀 급하게 올랐죠. 장 막판에. 분봉을 보시면 거의 장 후반에 2시 다 돼서 급격하게 이제 올랐는데, 제가 이제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 한번 2019년도에 엄청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는 또 플렉시블 그래핀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또 오늘 많이 올랐어요. 원래 작전주로 좀 유명했죠. 작전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전주라고 착각을 일으킬 만큼 단기간에 뭐 5배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과거에요. 2019년도에. 그거 있고, 푸른저축은행이 오늘 좀 좋았어요.
이게 이제 제주은행이 그 네이버 뱅크에서 좀 인수할 거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뭐 3배 가까울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2개월 정도 만에. 이때 이제 비슷하게 한번 그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높이가 낮을 뿐이지 이슈는 됐었어요. 그리고 쭉 눌려 있다가 상승, 최근에 상승. 제주은행이 3월 3일부터 또 다시 재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푸른저축은행은 3월 3일에 밀렸어요. 18% 찍고. 근데 이제 오늘은 더 오히려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후발주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고요. 저도 이거 이제 매매 저희 같이 해서 좀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대한그린파워도 이거 엄청나게 올랐다가 밀리고 또 오르는데 이런 거는 위험해요. 언제 밀려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가 좀 많이 안 좋죠. 그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이 로지시스가 장 막판에 좀 급등을 다시 했는데요. 보시면 계속 횡보하다가 2시 반 정도부터 이제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종가가 꽉 찬 양봉 10%로 마감을 했어요. 역시 여러 번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디지털 화폐는 아직 테마가 끝나지 않았다. 근데 어떤 종목을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한네트도 막판에 조금 올랐다가 장 초반에 올랐다가 눌려서 막판에 뺐고 오른 건 아니지만 오늘 같은 뭐 하락한 장에서도 장 초반에 이렇게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오늘 오전 내내 안 좋았는데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얘는 올랐어요. 10시쯤 이때쯤이죠. 이렇게 밀리고 반등은 못했지만 가능성은 보여줬다라고 보이고, 그 외에도 한국컴퓨터나 1% 양봉이죠. 드림 시큐리티 3% 양봉, 이글루 시큐리티, 보합권, 요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도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원래 메타버스에서 대장주는 네이버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대기업 우량주를 보면 LG U+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꽤 3%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계속 코스피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너무 저평가라서 얘가 영업이익이 거의 2020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9천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1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이익은 1조인데 시총은 5조밖에 안 돼요. 5조 2천억 더해보면은 대충 1조가 조금 안 나올까요? 아무튼 9천억에서 1조 정도인데 PER이 지금 5배대인 거잖아요. 이동통신사인데도 재료가 많잖아요. 얘는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있고 5G, 그리고 그 VR 관련된 내용도 있고 재료가 충분히 있어서 그 좀 저평가라서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메타버스를 살짝 이제 느낌을 준 건지는 이제 내일이나 이후 장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워낙 저평가니까 좀 매수를 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테마 좋고 실적 좋고 성장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좀 재료도 있기 때문에, 재료가 무조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자율주행, VR, AR, 5G, 디즈니 플러스까지 해서 좀 볼 게 많은 종목이 LG U 플러스죠. 그리고 코로나 저점이 9,200원이었는데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지금 오른 게 없어요. 지수는 뭐 2배 이상이 올랐는데 코스피는, LG U 플러스는 지금 불과 뭐 20% 조금 넘게 30%? 3927이니까 700원 30% 정도밖에 안 오른 거거든요. 지수 대비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이거 보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겠죠. 특히 작년에 이제 막 반등 막 많이 나올 때 뭐 이제 시작이야 가자 하다가 이제 흘러내리고 1년을 1년 아니면 10개월 존버를 하게 된 건데,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매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좋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코시스가 그 VR용 OLED, 미니 OLED 관련된 재료를 어저께 상치고 밀렸잖아요. 오늘 보합이잖아요.
오늘은 거의 보합이었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많이 빠졌거든요. M게임이나 한빛소프트 이런 대장주들도 많이 빠졌고, 선익 시스템이 얼마에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10%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건데, 코세스랑 이제 우리 조명은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얘는 메타버스로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실적 굉장히 좋고, 미니 OLED 그 뭐 TV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해서 재료랑 같이 실적이랑 맞물리는 거고, 시총이 굉장히 가벼워서 올라간 건데, 이제 어제 다시 한번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슈를 받은 거잖아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명하고 코세스는 관심 종목으로 꼭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메타버스 테마가 곧 순환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트원도 같이 봐야 되죠. 뭐 별로 오른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어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7%까지 갔었는데 많이 반등을 했고요. 분봉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왔죠. 반등을 했고, 얘가 이제 과거 솔트웍스라는 종목인데 이름이 바뀐 거죠. 얘도 계속 지속 봐야 됩니다. 그 게임주 엔터를 계속 봐야 되고요. 그래서 장은 아직도 많이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3월 18일까지는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주일 이상 남았고, 아직 그 뭐 시장에서 핫한 그런 테마주라든지 후발주 찾는 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수익을 내면서 견디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3월 9일 장 마감을 이렇게 하고요. 또 내일 저녁에 또 마감 분석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